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CRL 2번 수령해도 항서제약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 2대1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장중 오전장에 55,200원대까지 거의 한 5% 가까이 일단 하락하면서 지금 밑꼬리 흐름 캔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국 향후에 이 포스트 액션 레터라든지 리서브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항서제약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주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고 2대1 관련되는 딥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CRL 2번 수령해도 항서제약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CRL 첫 번째 맞고 이번에도 항서제약의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수지오브 선카디아 이 파마슈티컬스 관련되는 2015년도에 이제 설립되었던 중국 네 번째 이제 사이트 관련되어서 CMC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파트너십은 좀 더 견고하고 향후에도 이 부분들은 뭐 확고하다는 게 회사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항서제약이 이제 뭐 리보세럼 관련만 해서 임상 1, 2상 다 포함하면 뭐 100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상으로도 10개, 20개 정도가 지금 될 만큼 결국 HLB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전체 임상 1, 2상을 다 하면서 할 때 지금도 이제 3상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자금이 5천억 이상인데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R&D의 투자를 중국에서는 넘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3상만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상호 이제 보완이 되고 있는 관계를 그동안에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HLB는 리보세람 약효에 문제가 없다. 약효 안전성에서는 FDA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캄네리주맙 병용으로 NDA를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문제를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하는 이것도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겠죠. 자, 21일 제 두 번째 CRL 수령하고 항서제약의 CMC 관련해서 CAPA를 한번 1월 24일에도 보냈습니다만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FDA로 이제 CRL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더 이제 이 부분들을 처리해서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작년 1차에서 캄네리주맙의 CMC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이제 CRL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작년 11월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은 NAI로 이제 끝난 상황이고 추가적인 이제 CMC에서도 이제 10개에서 3개로 줄었고 추가적인 부분들도 처리할 수 있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회사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면서도 CMC 민조회로 계속 이제 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구심도 그래서 FDA는 뭐 사안이 경미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DA 기준으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승인할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안이 크고 작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게 걸리더라도 FDA 눈높이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는 어떤 전략과 타임라인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이제 CMC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 자체에서 어제도 한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뭐 멸균 곤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2010년 이후로 사망 사례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주사제, 점안제, 그 다음에 그 수액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멸균 곤증은 FDA가 기준이 이전보다는 높아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관이 의약품 생산 시설 반물에서 전체 생산 실수가 공정을 직접 하는 실사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클래스 1이냐 2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겠죠. 또 한 번 이제 실사를 나오는 클래스 2가 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또 겪게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번에 빨리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FDA가 진짜 경미한 사안이라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CRL을 보낼 때 두 가지 형태로 보내거든요. 그냥 수령했다.
이 정도 있고 이유와 어떻게 하라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FDA가 어떻게 뭐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뭐 포스트 액션 레터라든지 타입의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RL의 구체적인 사안을 적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 뭐 그게 아니라 이건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팩트 기반하고 이 부분은 뭐 살려놓고 FDA를 통해서 이건 확인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포스트 액션 레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공시에 따라서 CR을 통해서 리보세라믹 안전성과 효능은 그 결합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캄넬리주마비 문제가 있으면 리보세라닙하고 상관없이 이 병용을 하나의 약물로 해서 이제 허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때문에 리보세라믹과 캄넬리주마비 병용법에 대해서 신약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좀 1년이 지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이 준비 과정에서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항서 제약만 너무 믿지 말고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인원도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리보셈 단독으로 허가받는 게 빠르지 않느냐 뭐 이런데 과거 이제 뭐 단독으로 위암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병용으로 피봇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보셈 관련된 특허하고도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완료가 된 상태고 항서제약이 이제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염특허, 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약물에 이제 부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들어가면 잘 녹아야 되는데 녹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을 좀 높여서 용해도를 높여서 잘 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 포뮬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제형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그래서 염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염특허를 통해서 또 이제 항서제약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 특허에도 뭐 물질 특허가 있고 용도 특허가 있고 뭐 그 제형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데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병용을 좀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2004년도 초에 이제 폴첸 박사의 어드벤첸에서 이제 물질 특허를 제일 처음에 취득하고 그 항서제약은 2004년도에 그 라이센스 인을 먼저 했죠.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염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물에다가 염 형태를 결합해 가지고 물리적 특성을 개성하는 형태죠. 염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염을 붙인다. 그 다음에 뭐 포뮬레이션 강화를 위해서 쓰는 건데요. 자, 물질 특허 만료가 다가올 때 보호기간을 그러니까 에버그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염의 어떤 특허 관련되는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 특허는 중국 내 이제 특허 만료는 22년에 일단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수령하는 것도 이제 22년에 이제 종결이 되었고요. 이제 중국 외에 지역 관련되는 부분들은 국가별 연장 제도로 이제 29년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가능한 상태이고 리보세라닙의 염특허는 이제 중국에서는 28년도, 미국에서는 29년도에 만료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FDA 허가를 받는다로 특허 기간 자체가 지금 그렇게 길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성, 시장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외 지역에 2030년까지 특허를 연장할 수 있지만 중국 내 염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소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라믹 특허가 사실상 2034년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병용을 했을 때는 2038년도까지 특허 기간을 늘리려는 어떤 전략을 이제 택했다. 그러면 2038년도까지 하면 피크 매출을 하는 어떤 이제 보통 이제 승인하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년 이내에 가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크 매출에 도달하는 경우가 1차에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한
이제 전략이다. 병영 전략. 그래서 2019년도에 위암제 3차 치료제로 삼상을 마쳤는데도 단독요법이 아니라 2019년도에 간암으로 피봇을 해서 이제 전략을 바꾼 데는 이런 이제 시장 상황, 결국 약을 만들어서 회사가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암 시장에 비해서 특히나 3차 시장에 대해서 간암 1차 치료제는 시장이 훨씬 크죠. 그래도 뭐 간암보다 이제 10배 이상 많은 게 이제 폐암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허가 이후에서는 이제 폐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위암도 1차가 아니라 3차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위암 시장 자체가 한 6조, 뭐 8조 정도. 근데 3차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는 4조로 위암보다는 시장이 좀 작습니다만 이제 대사질환으로 이제 간암 환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32년도에 보면 10조 정도로 지금부터 한 2배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간암 1차 치료제는 또 이제 약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면 이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 형태거든요. 이런 걸 고려한 전략이다. 간암 1차 치료제의 경우 항서제약이 중국에서는 이미 임상 이상을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응증으로 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간암에서도 이제 뭐 아시아권 특히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이 위암과 마찬가지로 큽니다. 그래서 소라페닙, 에자일, 엠바티닙 2개 약물만 받아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장 규모가 그랬는데 20년도부터는 로시아하고 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왔으니까 시장이 좀 더 커지는 거고 리보세라는 캄릴리주마이 들어가면 더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죠. 리보세는 단독보다는 병용했을 때 약효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협업도 이제 힘을 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이제 임상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바뀌었고 HLB와 항서제약은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는 단독보다는 병용을 택했을 때 쓰이는 그 적응증이나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파트너가 중요하고 이 파트너에서는 일단 부작용이 작아야 되고 효과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보세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막과 캄릴리주막 중에서는 리보세란이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허가 과정에서는 항서제약이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스탠스나 전략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캄릴리주마비 FDA 관문을 넘어야 병용으로 쓰이고 있는 리보세람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제약사라는 걸림돌은 작용할 이거 우려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항상 요 이야기를 모든 기사에서 달고 있습니다. 자, CMC 보안 요구를 해결하더라도 생산 실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 2가 또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클래스 1으로 리스브를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클래스 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단순히 서류로 뭐 처리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해야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단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3월 31일에 연례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게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의 PDP 파일이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경쟁 환경과 위험 요소에 보면 자기들도 지금 보면 그 항암제 라인에서 PDL과 PDL1, 근데 PD1이 이제 캄릴리주마비 PDL1도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에. 근데 이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되는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개발 능력은 요쪽에 이제 좀 많이 가 있습니다만 캄릴리주마비 이미 2019년도부터 허가되어서 팔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돌파를 여기 주요 위험 요인에도 보면 승인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항서제약도 반드시 타개를 해서 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을 FDA 기준으로 높여놓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트너십으로 잘 준비해서 또 한 번의 어떤 과정에서는 반드시 허가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